안녕하세요. 아까 부하씨님이 말씀하신 청심환 먹은 사람이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1만 팔로워 전자책 낸 적 없는 정상속도 거북이 라이프텔러 라테씨입니다. 부하씨님이 운영하시는 더 펄스트 단톡방에서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잘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각자의 속도로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SNS에 블로그를 포함해서 SNS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SNS는 인생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이렇게 200여 분의 청중을 모셔놓고 이렇게 강연자로 서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고 꼭 질문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궁금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 안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안 드신 분들도 질문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2월 말에 부하씨님의 앞에서였는데, 부하씨님의 두 번째 책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의 원데이 클래스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했어요. 부하씨님은 항상 긍정적인 내용의 글만 쓰시는데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죠?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하씨님은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정말 뻔한 대답을 하셨죠. 그 당시에 한 100여 분 정도가 되셨는데, 그 사진처럼 제가 앞에서 세 번째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많은 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실 거란 생각에 이 뻔한 질문, 별거 아닌 질문도 하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펄스트에서 처음에는 본인들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저분들은 전자책도 내고 책도 내면서 팔로워도 엄청 빠르게 늘리고 계시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초조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조함이 저를 이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이러다간 니도 저도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이 토크쇼에 첫 번째로 지원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정말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깊은 지하에 있는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 살았고, 햇빛이 들지 않아서, 햇빛이라고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만 비춰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둡고 축축해서 곱등이, 집게벌레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살고, 여름 장마철만 되면은 하수구가 역류해서 항상 침수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래도 가난이라는 의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잘만 놀면 됐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일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엄마, 나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 하고 싶어. 그때의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계단 밑에서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마음에 당혹스러워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말았거든요. 아, 이게 가난이라고 보구나. 그때 가난이라는 개념이 저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잘하고 잘해서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미술만큼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여러 대회에서 입상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미대를 가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대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저희 집 가난해서 못 가요. 그래도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 선생님은 MBTI가 대문자 T였나 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수긍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선택이 맞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이라는 결핍 때문에 이게 꿈이었을지 아니었을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미대를 포기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고 건축 설계를 전공을 했어요. 미술을 좋아했던 저에게 잘 맞는 전공이었죠. 취준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건축 설계 회사를 들어가려면은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려면은 해외 유학이 필수 조건이었고 물론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반면에 건축 시공 전공으로 졸업을 하면 높은 연봉의 건설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쉽게 건축 설계를 포기하고 건설 회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저는 꿈을 곁에 두고도 더 이상 꿈을 찾지도 쫓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야놀자 다 들어보셨죠? 국내 1, 2위 숙박 서비스 앱인데 약 1년 전에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님께서 리스타트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기념 강연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 강연에서 이수진 대표님은 사업적인 이야기와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꿈을 어떻게 꾸게 되었고 어떻게 이뤘고 또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뒤로 벽이 열리더니 근사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 무척 인상적이었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저기에 서고 싶어졌어. 나 저 무대에 서야겠어. 라고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합니다. 저 무대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말이죠.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 이게 저의 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더 퍼스트를 만나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이 저를 이 무대까지 이끌게 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영화 밀정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맡았던 배우 허성태님입니다. 허성태님은 30대 중반에 연봉 7천만 원, 8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편의점, 야간 경비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죠. 어쩌면 인생은 꿈과 돈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과 돈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 꿈을 뒤로 미루고 돈을 선택하곤 하죠. 조금 더 높은 급여와 연봉을 위해 꿈을 뒤로 미룹니다. 돈이 최고야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곤 합니다. 직장인 허성태님은 월급이 450만 원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배우를 꿈꾸던 허성태님은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꿈을 위해 월 250만 원이라는 돈을 포기하는 용기를 낸 거죠. 현재 생활을 유지해주는 돈을 포기하고 꿈을 쫓는다고 결정한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말이죠. 저는 꿈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지탱해주는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꿈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꿈과 돈 둘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겁니다. 절대 잠시만요. 당장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초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있을 거고 결국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했어도 가파른 속도로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해서 늦게 이룰 수도 있겠죠.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꿈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하죠. 각자의 시작점, 환경,
꿈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나아간다는 말은 사실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에 서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팔로워가 엄청 많지도 않고 책을 내거나 하는 뚜렷한 성과를 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하씨님께서 예전에 강연에서 했던 말씀이 저의 꿈을 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서는 이 무대가 떨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섰다면 떨렸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섰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소리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하씨님의 꿈 역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꿈을 갖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제가 이 무대에 서는 걸 과감하게 신청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 허성태님은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 씨에게 뺨을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뺨을 맞아도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 저의 오늘 강연이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연자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무대에 오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무대에 설 일이 없었겠죠. 꿈을 향해 무작정 도전한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미처 펼치지 못한 꿈에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었다면,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저는 한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도를 그리고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